학교수와 뉴클리어 피직스 시간입니다. 챕터 2 뉴클리어 포스를 하고 있죠. 지금 38번째 시간이고 지금 NN 상호작용이 만족해야 될 대칭성 2장의 5절의 서브섹션 1을 지금 3번째 시간 하고 있죠. 오늘은 두 물체 포텐셜의 기대값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이 핵물리를 시작하면 항상 저 위에 이런 표시가 있었죠. 이건 어떻습니까? 금요일마다 강의가 올라온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여러 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조금 이제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뉴클리어 피직스를 될 수 있는 한 자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것이 이것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싱글 파티클 웨이브 펑션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아이소스핀하고 the expectation value two body interaction인데 오늘은 요거 expectation value of two body interaction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값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앞에서 하는 거지만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브라켓 표기법으로 이 기대값을 쓰면 바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의미였냐면 이건 간단하게 기대값이다라고 하는 표시인데 이건 사실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건 연산자죠. 그래서 어떤 연산자에 대한 어떤 상태의 기대값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연산자가 갖는 값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기대값이라고 표시하는지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런데 이걸 계산하려면 이렇게 브라켓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건 추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계산하려면 기저에서 힐버트 공간의 기저에서 대표를 해야지 됐죠.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기저를 선택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화살표 벡터를 유클리드 공간에서 표시할 때 계산할 때는 기저를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그 기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좌표축을 정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그 기저에는 이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컴플리네스 프로퍼티가 두 개가 성립했는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각 축 방향의 그 단위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같은 건 1이 되고 다른 거는 0이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컴플리트네스 시어렘은 요 두 개를 단위 벡터를 곱해서 다 더하면 그건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하는 게 유클리드 공간이었다면 힐버트 공간에서는 기저를 취할 수 있는 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허미시안 연산자의 고유 벡터는 기저가 됐는데 그때 허미시안 연산자의 고유값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자, 요것과 비슷하게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고유값이 연속인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네커 델타가 디락 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이 캣하고 브라를 곱해서 더하면 모든 고유 벡터에 대해서 더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 더하기가 그 고유값이 연속일 때는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저로서 자주 이용이 되는 것이 힐버트 공간의 기저로 자주 이용이 되는 게 무엇이 있었냐면 위치 기저가 있었고 위치 기저는 아까 한 그거죠. 자, 위치 연산자인데 위치 연산자의 고유 벡터는 x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x라고 표시한 거는 그 고유값이 x인 고유 벡터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그 두 개의 다른 기저가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고유값 위치 연산자의 고유값 x는 컨티뉴어스 하니까 두 개의 다른 거에 대한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디락 델타가 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불연속적인 기저로 대표적인 것이 해밀토니안 기저가 있었습니다. 해밀토니안 기저는 에너지 연산자이죠. 그래서 그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에너지는 많은 경우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는 경우에 디스크리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이 디스크리트하니까 이건 디스크리트한 기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크로네카 델타로 표시가 되고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기저를 정하는데 우리 기대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대값을 표시한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고 이때 이걸 계산하려면 기저를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저를 정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이런 걸 이용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저로는 맨 먼저 어느 경우에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위치 기저가 되죠. 그래서 위치 기저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위치 기저는 아까 한 것처럼 바로 위치 연산자에 대한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기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 기저가 서로 다른 브라 벡터, 캡 벡터의 스칼라 곱은 디락 델타가 되고 이거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Q라는 연산자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것인데 바로 이 Q라는 연산자 이게 바로 허미시안 연산자겠죠. 물리량을 대표하는 연산자는 무조건 허미시안 연산자니까 이 허미시안 연산자의 기저 고유 벡터도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Q의 고유 벡터로 된 기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Q의 고유값이 Qn이고 고유 벡터가 Qn이라면 이것의 오소노멀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QNN 프라임은 델타 NN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산자 Q의 고유 값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다면 특히 이렇게 크로네카 델타로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도 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로 한번 고유값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기저로 먼저 고유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이거 구할 때 고유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데다가 항상 기저를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죠.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이 아이덴티티니까 두 개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는 x라는 좌표를 이용하고 뒤에서는 x 프라임이라는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바로 요건 뭐냐면 이게 바로 파동 함수였습니다. 어떤 상태의 함수를 위치 기저에서 대표하는 것을 파동 함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요 두 개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가 바뀌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푸사이라는 파동 함수, 푸사이 x라는 파동 함수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되고 요 놈은 뭐가 됩니까? 요 놈은 요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되는데 요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요 연산자의 위치 기저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요거 qx 델타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파동 함수 푸사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써가지고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이 x라는 변수하고 x 프라임이라는 변수로 적분을 하는데 여기 이 델타 디락 델타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가 x 프라임이 x로 다 바뀌어서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기대값을 계산하는데 이 기대값에 대한 위치 기저에서 계산한 것은 어떻습니까? 요 파동 함수하고 그 위치 기저에서 표현한 연산자의 대표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파동 함수하고 곱해가지고 다 적분한 거 요게 바로 기대값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기저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것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연산자의 고유 벡터를 기저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Q의 고유 벡터를 기저로 구한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도 역시 이제 똑같이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야 할 텐데 그때는 뭐가 됩니까? 자 QN은 QN이고 이때 이제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는 바로 요게 되죠. 요게 되니까 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QN으로 표시하고 한 번은 QN 프라임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뭘 이용하냐면 바로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요 고유값 방정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되냐면 QN 프라임 델타 NN 프라임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 QN하고 QN 프라임하고 QN 프라임하고 하면 뭐가 됩니까? 델타 NN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요걸 할 것 같으면 요거는 QN의 델타 NN 프라임이 되고 여기 더하기 두 개가 있는데 델타 NN 할 것 같으면 자 여기서 또 N 프라임 하나가 없어지고 N 프라임이 N이 돼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은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는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가 있으니까 둘을 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N QN 하고서 요거 절대값의 제곱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거 해석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 우리가 직접 기대값을 구할 것 같으면 그때 저 Q라는 연산자의 고유 벡터가 나오고 요놈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의 고유값 QN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스칼라 곱하면 요걸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요게 바로 QN이라는 고유값을 발견할 확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로 어떤 발견할 값에다가 그것이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평균이죠. 그래서 기대값이란 바로 평균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벡터가 푸사인 상태에서 연산자가 Q인 물량을 측정하면 Q의 고유값 중 하나가 측정이 되는데 그 고유값 중 하나가 측정될 확률이 이렇게 되니까 그 확률을 다 더한 거,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평균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적 해석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기대값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한번 측정할 때는 고유값이 측정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Q라는 연산자를 한번 측정하면 QN 중에 하나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을 해놓고 여러 번 측정해서 그 측정한 결과를 다 종합하면 이거 전 평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한 번만 딱 측정한다고 한다면 그 고유값 중 하나가 측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여러 번 측정한다고 했을 때 상태, 푸사이를 놔두고서 똑같은 상태에서 자꾸 측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러죠. 상태 벡터 푸사이에서 Q를 측정하면 푸사이는 뭐가 되냐면 QN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QN으로 바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콜랩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푸사이를 지금 조금 전에 평균이라고 얘기한 것은 똑같은 시스템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각각의 측정을 하면 평균이 되는데 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번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번 측정하면 그러면 QN이 됐으니까 그 QN 된 거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QN으로 콜랩스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똑같은 데서 Q를 또 측정할 것 같으면 같은 고유값 QN이 측정이 되는데 이 콜랩스라고 하면 이건 무너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흔히 이용이 되지만 우리 물리에서 이 상태 벡터가 푸사이라는 상태 벡터가 고유 벡터인 QN으로 콜랩스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붕괴한다 또는 바뀐다 또는 귀착한다 또는 하나로 정해진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값에 대한 이 정도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 투바디 인터액션의 기대값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투바디 인터액션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였죠. 뉴턴 역학에서는 이렇게 여러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에 한 물체 힘이 있고 여기에 두 물체 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여러 물체를 기술할 때 하나의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기술했죠. 그래서 하나의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해밀토니안에 여기 원바디 포텐셜 텀이 있고 여기 투바디 포텐셜 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원바디 포텐셜 텀으로부터 구한 힘이 바로 한 물체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바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구한 힘이 바로 두 물체 힘이 되겠죠.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각 물체마다 해서 n개의 물체가 있다면 n개의 운동 방정식이 된다면 슈레딩거 방정식은 하나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저 전체의 해밀토니안에다가 전체의 상태 함수를 하면 전체의 고유값하고 전체의 상태 함수가 다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물체의 파동 함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n물체에 계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있는데 한 물체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언제 나왔냐면 우리 이 두 물체의 상호작용은 무시한다고 했을 때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두 물체의 포텐셜이 없다면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연산자가 이런 꼴이 되니까 전부 다 이 각각의 변수로 전부 변수 분리이기 때문에 각각 물체에 대해서 변수 분리가 돼가지고 변수 분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각각의 변수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놓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한 물체 포텐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물체의 상태 함수를 각 물체 상태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시했었고 요게 바로 한 물체 상태 함수 파동 함수였죠. 그러면 그 변수 분리를 다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물체 해밀토니안에 한물체 상태 함수를 적용할 것 같으면 한물체 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한물체 상태 함수가 나왔죠. 그랬을 때 i는 1, 2, 3에서 n까지 가는데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다른 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 물체에 들어가는 요 파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해밀토니안의 여러 개의 고유 함수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물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한물체 파동 함수였고 그다음에 요게 한물체 에너지 고유값이었는데 이 한물체 에너지 고유값들을 n 물체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가 되어야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변수 분리하는 데서 얻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요걸 이제 이용할 것입니다. 요 파동 함수가 있다면 이 파동 함수는 이렇게 한물체 파동 함수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원자핵이 있다면 원자핵 n개의 핵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의 고유 상태는 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1이라는 상태 있고 두 번째는 2라는 상태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텐데 두 물체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섞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물체 상호작용의 기대값이 무엇인가만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물체 상호작용이 있는 원자핵의 그 고유 상태로서의 파동함수를 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죠. 그래서 요놈만 가지고 한번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투바디 인터액션, 투바디 포텐셜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물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여기서 i는 1, 2, n까지인데 그때 요거는 한물체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 함수고 이건 고유값이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들 사이에는 무엇이 성립하냐면 여기에는 이 연산자, 이게 허미시안 연산자죠. 그러면 요놈들은 전부 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족한다. 서로 다른 거는 0이 되고 같은 건 1이 되는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바디 포텐셜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 모든 입자가 n개가 있다면 입자 서로 하는데 원 입자와 투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이게 있겠죠. 그 다음에 투 입자와 쓰리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걸 한꺼번에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이 원 i, j가 전부 뭐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원론도 들어가고 투도 들어가고 같은 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같은 건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 투하고 투, 원 있는데 원, 투하고 투, 원은 v1, 2와 v2 투어는 같은 거죠. 요건 두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2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따로 쓴다고 한다면 어떤 게 될 거냐면 V12 더하기 V13 더하기 V14 해서 V1n까지 간 다음에 V23 더하기 V24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해가지고 앞에 게 두 번째 거보다 작은 것만 전부 다 쭉 더해서 맨 나중에는 n-1번째 거와 n까지 더한 거 요것들을 이렇게 쭉 더하면 이게 바로 투바디 포텐셜 이 되겠습니다. 이걸 간단히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여기다 2분의 1을 안 붙이고 i는 j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도 되지만 i, j 그냥 상관할 것 없이 다 더하고 i는 j만 제외시키고 2분의 1을 할 것 같으면 이거와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n버디 상태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n개의 한물체 고유 함수를 전부 다 곱한 걸로 되죠. 그래서 요 n물체 이렇게 된 거, 요 이제 가장 간단한 기본을 지금 여기 했습니다. 실제로 상호작용이 있고 만들어진다면 가능한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바디 포텐셜을 우리가 투바디 포텐셜의 기대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원자에게 상태 푸사이가 있는데 그 푸사이의 기대값을 구한다면 저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대값 구할 때 했습니다. 저기서 V2는 투바디 포텐셜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투바디 포텐셜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요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건 V12 더하기 V13 더하기 쭉 해서 Vn-n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보면 나머지도 다 똑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요건 어떻습니까? 요 포텐셜은 1, 2에만 의존하고 다른 데는 의존하지 않으니까 어떤 꼴이 되냐면 바로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n바디
한 물체 고유함수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계산을 하려면 요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써요. 여기다가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는 입자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좌표가 여기 첫 번째 좌표에 대한 x1, x2, x3에서 xn까지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하고 2가 있으니까 1하고 2는 이렇게 따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3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3부터는 여기 포텐셜 에너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3 있고 4 있고 해서 n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전부 다 1이죠. 만약에 다른 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거가 여기 포함이 되면 전부 0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항만 살아남냐면 바로 요 항만 살아남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게 있으면 다 0 되고 요 놈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1 되는 거 요거만 살아남습니다. 요거 다 1이니까 요건 뭐가 됩니까? 딱 요거만 됐죠. 그래서 요 푸사의 원투는 요 모양이 되는데 나머지도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된다고 하면 요 놈은 이제 어떤 걸로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그 V2에 대한 기대값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더한 건 전체 IJ가 아무렇게나 변하게 해놓고 I하고 J는 같지 않다고 해놓고 여기다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투바디 인터액션의 고유값은 요것처럼 투바디 인터액션 항이 여기에 연산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싱글 파티클 한 물체 고유함수 2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요놈들을 다 더한 걸로 표시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원자핵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투바디 인터액션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이건 뭘 아직 고려하지 않은 거냐면 이 핵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이 전체 원자핵의 파동함수는 그 페르미온 2개를 교환했을 때는 반대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만족해야지 됩니다. 이건 반대칭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반대칭이 고려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요 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빼기 F사이 J, F사이 I라고 하는 항이 하나 더 추가돼야지 되는데 그건 우리가 3장에서 이제 뉴클리어 스트럭처를 배울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 파동함수에 대해서 투바디 포텐셜의 기대값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싱글 파티클 파동함수의 기대값의 모양들의 조합으로 된다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투바디 인터액션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투바디 인터액션이 여기에 위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량에도 의존하고 스핀에도 의존하고 아이소스핀에도 의존하고 그래서 싱글 파티클 포텐셜에 싱글 파티클 고유함수에 어떤 그 고유함수 들어가냐면 스핀에 대한 고유함수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아이소스핀에 대한 고유함수도 이제 포함이 있어야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하는데 바로 이 익스펙테이션 밸류, 이 기대값을 이렇게 싱글 파티클 웨이브 펑션으로 계산한 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거까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한 다음에 우리 2장의 5절의 서브섹션 1 그 다음을 우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역시 2장의 5장의 1절을 다음 시간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